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날 있지 않으신가요? 남들처럼 오늘도 다른 날과 똑같은 일상을 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어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속에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라며 눈물이 툭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날이요. 누가 이유를 물어본다면 딱히 설명할 길도 없어서 더 답답할 때, 혹시 내 마음이 아주 오래전에 다친 어떤 상처를 그대로 덮어준 채로 멈춰서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작년에 읽고 많은 치유를 경험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책장에서 우연히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직 돌보지 못한 마음이 더 남아있는 건 아닐까? 처음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이의 감정층과 이해로 다가오는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시작한 드라마 박혜영 작가의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그 드라마 속에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고 삶을 보면서 정말 너무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작품 속 인물들이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찾아보았죠. 저의 감정 지도도 또 아직 덜 찾은 감정 덩어리가 무엇이 있는지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나의 감정 지도가 만들어진 이유와 내가 왜 아직도 감정덩어리인 채로 남아있는지, 몸은 왜 이렇게 아직 아픈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는 책, 김호성 원장님의 저서 내 마음 다친 줄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 입니다. 보통 심리학 책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내 머리 위에서 조언을 던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의 서론을 펼치면 아파받기에 잘합니다. 이렇게 묵직한 고백을 시작으로 독자의 마음문을 여는데 작가 본인이 심리 상담가이기 이전에 본인이 원인불명의 고통으로 한계에 다다랐던 환자였다는 그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더 다가가기 쉬운 책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의학 체면과 뇌과학까지 파고든 끝에 마침내 스스로를 구원해낸 분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큰 마음의 울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많은 곳을 찾자 헤매다가 먼 하늘을 앉지도 못하고 날던 새처럼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첫 말씀이 너무 힘든데 뭐가 힘든지 모르겠다고요.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매일의 삶이 공사다망한 일들이 쏟아지고요. 우리는 점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잃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우리 한 명 한 명과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지요. 우리가 내면의 마음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피상적인 사고자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경쟁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결국은 다른 이에게 수용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더 나아가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요. 작가가 프롤로그에서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은 아이에 머물러 있다. 어릴 때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훌쩍 커버린 어른이 되어버렸고, 내면에 상처받은 마음 아이는 계속 살려달라고 시내를 보내지만 어른이 된 우리의 생각은 조용히 해, 어른답게 행동해, 다들 그렇게 살아 라며 억누르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망가지고 몸까지 아프게 되는 거죠. 이 책의 구성은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치유의 과정을 다루는 파트 1, 뇌라는 미로 속 마음이 찾기, 그 중에서 공감을 넘어 공명으로 라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채 멈춰버린 내면의 마음아이, 이 아이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주 복잡한 방어기제, 즉 미로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이끌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것처럼 눈물을 터뜨립니다. 내 안에 이런 아이가 있었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간 수많은 것들을 하느라 오랜 세월 챙기지 못한 자신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순간을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내 안의 아이가 너무 아파서 울려고 하면 어린이 된 우리의 이성은 문지기처럼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현실을 살아야지 라며 감정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이 논리적인 생각의 스위치를 잠시 끄라고 말합니다. 똑똑한 내가 만들어낸 미로를 지나 무의식의 깊은 방으로 들어가야만 그곳에 혼자 웅크려 울고 있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와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공감, 그건 단순한 공감일 뿐 치유를 위해서는 공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가슴으로부터의 공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받아야 하는 공감이고 공명입니다. 진정한 공명은 그랬구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울고 부둥켜 안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거 하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웠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음이 공명입니다. 이처럼 공명이라는 건 두 소리곱새가 같은 주파수로 떨리며 소리를 내는 현상입니다. 내가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를 내려다보며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 상처받았던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 그 아이의 슬픔, 분노, 두려움의 주파수에 나를 완벽하게 맞추는 겁니다. 울지마, 괜찮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우는 만큼 나도 곁에서 뼈저리게 같이 울어주는 것. 내 감정에 어떤 평가나 조언도 하지 않고 그 끔찍했던 감정의 파동을 온전히 함께 견뎌주는 것. 그때 비로소 얼어붙어 있던 마음아이의 상처가 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책의 서론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 저자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과 책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을 담고 있어요. 저자 본인이 원인불명의 고통과 상처로 정신과 약을 최고 허용량까지 복용해야 했던 과거를 고백하고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심리학, 뇌과학, 의학 최면까지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부정적으로 굳어진 뇌, 즉 뉴런의 구조를 바꾸고 나서야 진정한 치유를 얻어냈음을 밝힙니다. 어른의 생각과 아이의 마음, 우리는 마음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과 생각은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내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마음은 상처받은 어린아이 상태에 멈춰 있다고 더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마음아이를 알아봐 주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임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16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복시킨 치유 프로세서를 이 책 한 권에 전부 담아냈다고 합니다. 당장 상담소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는 분들을 위해 내 손 안에 작은 상담소를 만들어 드린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 마음속 우는 아이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그리고 굳어진 뇌의 상처를 어떻게 스스로 치유해야 할지, 오늘 저와 함께 그 찬란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겠어요?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서 가장 아파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어쩌면 철저히 타인이 되어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똑똑한 어른의 잣대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뇌의 깊은 미로에 홀로 남겨진 그 아이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무에게도 보여지고 싶지 않고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골방에 홀로 숨어있던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만이라도 내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혹은 책 속에서 그렇게 만나게 된 그 아이가 있다면 그 슬프고 외로웠던 나를 가만히 안아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널 오랜 동안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고, 절대로 이제 혼자 두지 않겠다고,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함께 할 수 있게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기꺼이 아이인 너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요. 다시는 보여지는 어른으로만 사는 것, 그래서 그 허기스럽게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않고 아이의 주파수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 깊이 공명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 뜨거운 울림이 여러분 삶에 다시 생기와, 그래서 다시 춤추고 사랑하게 될 용기를 줄 것 같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My old self, small steps, one by one.